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8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공지드릴 사항으로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의미로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크로마키 촬영을 위해 녹색 배경도 구매를 했고 조명도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구매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제가 지금 익숙하게 사용하기에는 손에 익지가 않아서 계속 좀 연습을 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다른 방에 와서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변화된 최종 픽 영상은 조만간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최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시국도 시국이고 경제도 안 좋고 날씨도 추워지고 있고 저희 같은 국민들이 몸도 마음도 참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면 곧 나라도 날씨도 봄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언제나 건강과 행운 따르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 말을 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최종 픽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듣지 않고 종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신 축구토토 승무패 8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시청하시는 최종 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일반 구독자분들께서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경기는 뭔가가 있으니까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이변으로 픽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절대 이변으로 잡은 경기만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까지 하실 바에 하루도 아니고 한 달에 4,990원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셔서 편하게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중간에 광고 없이 쭉 편하게 시청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에스파뇰 대 오사수나. 자, 이 경기는 에스파뇰의 승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 출전을 했던 우측면 수비 자원인 엘 힐랄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가하고, 팀 내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우측 측면 공격 자원인 카레라스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파뇰의 경우 세트피스 실점이 이번 시즌 라리가 공동 2위를 기록 중으로 세트피스 공격에 대한 방어가 제대로 되지가 않는데, 오사수나의 경우는 세트피스 득점이 라리가 공동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오사수나의 부디미르 선수의 맞박을 에스파뇰이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록적인 면을 비교해봐도 에스파뇰이 오사수나를 상대로 승리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오사수나의 경우 홈보다 원정에서 득점이 3분의 1 수준도 나오지 못하고 있고, 에스파뇰은 홈에서 확실히 득점은 늘어나고 실점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충분히 무승부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죠. 지난 RC 셀타와의 경기에서처럼 에스파뇰의 카르도나 선수가 컨디션이 발딱서서 수비 진영부터 상대 공격 진영까지 단독 드리블 돌파 후에 골을 넣는 거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어쨌든 무승부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패턴적인 측면으로 오사수나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과연 4연속 무승부까지 할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에스파뇰 단통 패배로 갔다가 무승부가 나와버리면 1번 경기부터 개빡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말의 시작을 기분 좋게 시작하고자 1번 경기는 에스파뇰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세비야 대 RC 셀타. 자, 원정팀 RC 셀타의 경우가 기본적으로 세비야에 비해 공격력만큼은 좀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공격 자원들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려주면서 2대0 승리까지 기록을 했고,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득점이 확실히 세비야보다는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RC 셀타가 이번 경기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비야의 경우가 지난 AT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패배는 하긴 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극장골로 인한 4대3 아쉬운
아쉬운 패배였기 때문에 루케바키오 선수와 이상 로메로 선수의 빨딱선 컨디션이 아직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세비야가 홈에서 득점도 줄고 실점도 줄어드는 반면에 아시스텔타의 경우도 원정에서 득점은 줄고 실점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판단이 드는데 배당상 무승부가 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세비야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헤타페. 자, AT 마드리드의 경우는 최근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리그와 컵 경기 포함 10경기 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 에이스 그리즈만 선수가 있죠.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 극장 역전골을 포함해서 멀티골을 터뜨려줬고 주중 슬로반부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포텐이 터지고 있습니다. 또한 맨시티에서 영입한 알바레즈 선수, 제가 한참 욕을 많이 했었죠. 저딴 새끼 왜 데려왔냐? 그냥 홀란드 따까리인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완벽하게 AT 마드리드에 적응을 해서 최근 활약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알바레즈 선수 역시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더군다나 AT 마드리드는 지금 부상자도 없는 상황이라서 주중 챔스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려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지도 않죠. 원정팀 헤타페의 경우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도 없는 팀인데다가 실제 득점에서 골 기대값을 뺀 XGDF 값이 라리가 18위 수준으로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라리가에서 롱볼 횟수 2위, 크로스 횟수 1위를 기록 중인데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뻥축구와 아무나 받아라 크로스를 남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와중에 헤타페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주전 미드필더 아람바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헤타페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헤타페의 이번 시즌 실점이 16경기 13실점으로 라리가에서 최소 실점 공동 2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A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5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패턴적인 관점에서는 무승부로 부러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는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경기 알라베스 대 빌바오. 자, 저는 이 경기 무난하게 알라베스의 패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변을 노려볼 만한 단서가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알라베스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런 경기에서 승무패를 써?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빌바오가 일단 원정을 갔다. 원정 빌바오는 빌바보 새끼들이다라는 말도 있을 만큼 뜬금포의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많고 이번 시즌 빌바오가 마요르카, 바야돌리드 원정을 가서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 마요르카와 바야돌리드의 특징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팀이다. 근데 알라베스의 경우는 마요르카와 바야돌리드보다 더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이고 롱볼 역시 마요르카와 바야돌리드보다 더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이 마요르카와 바야돌리드보다 더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알라베스가 승리도 한번 홈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변을 잡는다라면 이런 단서가 있는 이변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알라베스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맨시티 대 맨유. 자, 지난주에 제가 맨유 승으로 최종픽을 선택을 했다가 밤새 고민을 한 끝에 맨유의 승무패로 최종픽 변경 공지를 드렸었고 기가 막히게 맨유가 또 노팅엄에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었죠. 한마디로 맨유 새끼들을 믿었다간 뒤통수 맞고 쌍코피 흘리기 십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양팀 모두 주중 컵 경기를 치렀고 맨시티는 유벤투스 원정을 가서 패배, 맨유는 풀젠 원정을 가서 유럽 랭킹 체코리그 팀을 유럽 랭킹 9위인 체코리그 팀을 상대로 1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개처럼 펄펄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맨시티가 최근에 아무리 공식전 10경기 동안 1승을 거두면서 부진을 하고 있지만 홈에서 맹구 새끼들을 상대로 패배를 한다면 이거는 진짜 맨시티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될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가 국내 배당 1.4대의 정배당이 나오면 이변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맨시티를 믿는다기보단 원정 맹구를 믿고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비아레알 대 베티스. 자, 이 경기는 비아레알의 승과 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베티스의 경우는 이번 시즌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이 라리가에서 꼴찌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기대 득점 값에 비해 실제 골이 더럽게 안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요세 페레즈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비아레알의 승리를 선택할까 했는데 주전 골키퍼인 디에고 콘데 골키퍼가 지난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부상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기 때문에 골문이 불안할 수 있다는 점과 주전 미들 자원인 산티 코메사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라는 점에서 의외로 비아레알의 경기가 잘 안 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비아레알이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에서 1위를 기록 중으로 언제든 한 방으로 인해 실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 베티스는 지금까지 골이 더럽게 안 터지는 팀이었지만 이제 펠레그리니 감독의 황태자 이스코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 창출을 잘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베티스가 승리하기에는 아직 비아레알 원정은 무리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비아레알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소시에다 대 라스팔마. 자, 홈팀 소시에다의 경우 주중 유로파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홈에서 경기를 치렀고 오야르 시아발롬이 멀티골을 터뜨려주면서 0점을 맞춰놓은 채 후반전 초반에 교체 아웃이 됐고, 쿠보 선수 역시 함께 교체 아웃을 시켜주면서 주중에 경기는 치렀지만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3대0 승리를 하면서 가지고 놀았던 경기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소시에다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초반 문제로 지적됐던 득점력도 개선이 되면서 현재 컵 경기 포함 5연승을 달리고 있죠. 다만 원정팀 라스팔마의 경우는 바르셀로나 원정을 가서 승리를 하고 지난 바이오들리드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번 경기에 주전 수비자원인 비티 로자다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 불가, 수아레즈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하죠. 여기에 가장 크다라고 보이는 건 역시나 이번 시즌 라스팔마로 영입되면서 포텐이 터진 파비오 실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라스팔마의 승리 이변까지는 보기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소시에다도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 라스팔마도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 양팀 모두 무승부로 연승이 끊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최근 득점력에 0점을 잡은 소시에다가 승리할 것이라고 보여서 저는 소시에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첼시 대 브랜드퍼. 자, 첼시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 중으로 날아다니고 있다라는 건 다들 경기 보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에서 이변을 보고 있다라면 아무래도 브랜드퍼는 주중에 경기가 없었고 첼시는 주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아스타나 원정 경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첼시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라인업을 보시면 필립 요르겐센, 악셀 디사시, 아다라비 오요, 조시아 체안퐁, 와, 이름도 더럽게 어렵네요. 헤나토 베이가, 락샤키, 추크베메카, 타이릭 조지 등등 주전 자원이라고 해봐야 페드로 네토 선수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아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팀 브랜드퍼의 경우는 이번 시즌 홈과 원정 경기력의 차이가 가장 큰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홈 기준으로는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 기준으로는 프리미어리그 19위를 기록 중으로 단 1승도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홈이나 원정이나 똑같이 축구장에서 축구를 차는데 이 정도로 달라질 수가 있나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브랜드퍼의 이번 시즌 원정 기록 득점을 보시면 홈에서 26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원정에서는 단 5득점, 또한 원정에서의 골 기대값 자체가 프리미어리그 꼴찌 수준인 20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에서 카운터어택 실점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인데, 홈팀 첼시의 경우는 카운터어택 득점 프리미어리그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첼시가 홈에서 충분히 브랜드퍼를 요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브랜드퍼가 막 미쳐서 홈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이번 원정 경기에서 나오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보여준 기록적인 면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만약에 설마 이런 생각으로 픽을 선택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점, 이런 예상 외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변을 잡으실 때 촉에 맡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경기 첼시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8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